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아니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얼굴이 이쪽이 부었어요. 광대뼈 있는 데가. 그리고 이렇게 걸어가시는 것도 보니까 이 허리가 좀 불편해 보이고. 괜찮으세요? 지금 어떠세요? 네, 뭐 얼굴은 그때 이제 좀 찜질하고 계시죠? 예, 붉은기가 좀 있었고, 근데 그는 이제 붉고 좀 약간 부었는데, 그는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나아진 거고요. 아니. 실물로 제가 보니까 확실히 부었어. 네, 허리는요? 네, 허리는 지금 계속 좀 불편합니다. 삐어가지고 좀 걸어다니기가 불편해서 좀 약간 뒤뚱뒤뚱 걷고. 그러니까 아까 걸어오실 때 보니까 그렇더라고. 네, 오른쪽 다리 쪽에 이제 좀 타박상을 입어서 통증이 좀 있고요. 네. 아유. 그래서 온몸이 지금 삭신 있으시고 아프다는 게 실감이 납니다. 파스는 지금 몇 개 붙이고 계세요? 여러 개 요소요소에 붙였습니다. 파스 갖고 안 되고 틈틈이 병원도 가시죠? 네,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아유, 참. 근데 그렇게 이제 평소에도 경선을 뛰면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그 일주일 단위로 엄청난 속도로 돌아가는데 거기다 또 몸까지 일해 놓으시니까. 근데 재미있으세요? 제가 보람 느끼세요? 너무 힘들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요. 이게 총선 뛸 때보다 더 힘들다는 그쵸. 그런 느낌이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제 개인의 일이 아니라 진짜 이 나라를 구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람도 있고 또 그냥 쓰러지려고 하다가도 절로 힘이 나서 또 벌떡 일어나고 오뚜기 같은 그런 정신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기호 8번입니다. 기호는 계속 강조하셔야 돼요. 네, 기호 8번 오뚜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랑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불굴의 정신.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쓰러지지 않는. 그리고 결국은 살아서 돌아오는 오뚜기. 기호 8번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지도부를 새로 잘 구성하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총체적인 위기잖아요. 뭐 걱정이에요. 민생 파탄, 뭐 경제 폭망, 민주주의도 무너지고 법치주의도 무너지고 권력기관들 몽땅 뭐 엊그제 대통령 검찰도 무너졌습니다. 네. 정말 제가 이따가 박지원 실장님 오면 좀 얘기 드리겠지만 지금 박지원 실장님이 그 겸손은 힘들다 갔다가 여기 오고 계신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현희 의원님 모시고 뭐 그간 전당대회 치르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검찰이 박 시장님 오실 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그러니까 피의자를 알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전화기까지 뺏기고 대한민국 검찰 죽었습니다. 권력의 신여로 전락했다라는 걸 정말 입증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황제 조사죠. 사실상 그 이현석 검찰총장이 검찰의 소환해서 공개적으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여러 번 천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총장마저 패싱을 해버리고 보고도 안 하고 처음에는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정부 보안청사에서 조사했다. 정부 보안청사가 아니라 알아보니까 대통령 경호실의 그 부속 시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실 안방에서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출장 조사를 한 거죠. 출장 요리가 아니고. 네, 뭐 일종의 뭐 조사를 배달을 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형식으로 출장 조사를 했고 가서 검사들이 이 휴대폰도 반납을 하고 그리고 뭐, 나 힘들어서 뭐 아프면 조사 안 할 수도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조사를 했다는데,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진 한 장 없습니다. 그니까요. 네. 그게 앞으로 세상 바뀌면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처럼 이 12시간인가요? 조사했다는 그 주장하는 이 시간 동안 뭔 일이 있었는지 나오면 또 참 기가 막힌 얘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표 그리고 김혜경 여사 그러니까. 이 사안에
다 사실 포토라인 세우고. 거의 그 증거도 명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민주당 우리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 그런 사안인데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말 스토크하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소환해서 망신 주고 그리고 없는 범죄도 마치 있는 듯이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검찰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비굴하다 못해서 이거는 뭐 황제 콜검이랍니다. 콜검. 그런 정말 이 검찰의 무너질 대로 무너진 검찰의 자존심, 기강 이런 것을 보는 느낌이고요. 이런 검찰 저는 존재의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아니, 김건희 씨가 공무원입니까? 공직자입니까? 아니면 표로 뽑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검찰이 왜 이런 대우를 해주죠? 그리고 오히려 국민이 표로 뽑은 사람들이나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가차없이 창피 다 주고 제대로, 그러니까 저희가 국민들이 바라는 건 김건희 씨한테도 그대로 허라 이거예요. 근데 왜 이런 특별 대우를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정권이 맨 처음에 그 국정 철학으로 내세웠던 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근데 공정은 뭐 온데간데 없이 온 세상이 불공정한 그런 세상으로 만들었고, 이번에 검찰의 그 김건희 수사하는 이 모습이야말로 이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이 완전히 사라졌다 이런 걸 선언하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정치 검찰 더 이상 존재 의미가 없고 정치 검찰 반드시 해체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저 댓글 보니까 저희 출판사잖아요. 메디치 미디어. 책을 낸다면 전화기를 빼앗긴 검사. 제목을 이렇게 잡아야겠어요. 이게 바로 2024년에 검찰의 왜곡된 모습을 가장 상징하는 그 표현이 아닌가. 참 애완견도 아니고 참 정말 뭐 참담하고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검찰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이 불공정, 불법, 불의를 바로 잡으라는 그런 우리가 흔히 이제 검찰에 대해서 옛날에는 정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해왔잖아요. 물론 이제 그런 나쁜 검사들도 많았지만, 근데 이번 정권 들어서는 진짜 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라면 더 그런 역할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빌붙어서 굴종적으로 그 사실상의 그 권력에 빌붙어 그렇게 권력을 비호하는 그런 검찰을 보는 국민들은 정말 진짜 이 검찰 존재의 이유가 없다. 반드시 해체시켜야 한다. 그런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모습, 이런 식의 검찰을 계속 갖고 갈 것인가, 해체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자, 그건 7월 20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사망한 날로 나중에 기록될 것 같습니다. 박지원 실장님 조금 늦으시는데 전당대회 얘기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수석 변호인이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연설이 아주 특징적이었어요. 3단 논법이 있고. 근데 말씀하시는 게 뭔가 조자룡을 보는 느낌이었어요. 네. 제가 조자룡 정말 좋아하고요. 아시죠? 네. 홀홀 단신으로 적진에 가서 유비의 이제 갓난 아들을 이렇게 적으로부터 빼앗아서 혼자서 잘 갑옷 안 해주고. 네, 그렇게 온 장군이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그 법사위에서도 제가 부상을 당한 게 그 법사위원장실에 이제 우리가 웃을 일은 아닙니다만. 국민의힘 쪽의 의원과 당직자들에 의해 둘러싸여서 회의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었어요. 많이 동원이 돼서 때로냐.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되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자청을 했죠. 우리가 회의실을 진입을 해야 되는데 자칫하면 들어가다가 몸싸움이 일어나면 여야 모두 선진화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패스트 트랙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민주당은 좀 그 몸싸움에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뚫고 들어가자. 회의장에 그냥 조용히 안전하게 들어가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청을 했죠. 제가 제일 앞장을 서겠다. 그리고 정청래 위원장, 법사위원장을 이제 위원장석에 앉혀야 되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모시고 그러니까 안내를 해서 길을 뚫고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래가지고 선봉대장, 제가 호위무사. 선봉에 서겠다. 그래서 설마 제가 지나가면 이게 뭐 설마 몸싸움을 하랴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선봉에 섰죠. 그래가지고 최전선에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데 이제 그게 그쪽에서 그대로 뭐 그런 거 봐주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몸싸움이 나가지고 부상을 입었는데 저는 지금은 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싸우는데 일단은 항상 제가 전선에 설 생각이고 제 비록 몸싸움에 약하지만 아니 제가 하겠다. 지금 경선 중이니까 최고위원 후보 8명만 머릿속에 이렇게 놓고 딱 그림을 그려봤는데 전현희 의원님이 제일 몸싸움을 잘한다기보다는 어울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김병주 대장 정도가 아닌가. 나머지 분들하고는 좀 자관, 그 현장에서 분위기는 훨씬 어울리십니다. 용산에서 우리가 정인 천문 소환서를 또 직접 가져갔잖아요. 그때도 이제 용산의 그 경호처 직원들과 경찰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맞짱 떠서 바리케이트를 치고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걸 막았잖아요. 그때도 제가 마침 또 최전선에 선 거예요. 그래서 그 경찰들이랑 경호처 직원들이랑 이제 몸싸움을 해가지고 그때도 좀 살짝 다쳤습니다. 그때는 좀 철가상을 입었는데. 그랬어요? 네네. 국회의원이 몸싸움을 잘해야 되는 세상, 좋은 세상 아닙니다. 근데 누구로부터 이 잘못이 시작됐을까요? 용산에 있는 그분 아닐까요? 박지원 시장 모셨습니다. 아이고, 오늘 뭐 방송에서 많은 말씀을 김어준 공장장이 잘 안 풀어주던가요? 야, 잘하시대. 파이팅. 이건 또 뭐예요? 지금 이게 해남 한우 땅끝한우입니다. 지금 오늘 전현희 의원님도 아침을 못 드셨다고 실장이야 뭐 언제든지 이거 갖다 놓으면 드시니까 일단 좀 먹고 시작할까요? 오시기까지 그냥 군침만 꿀꺽꿀꺽 하고 있었습니다. 해남 진도 축협 한동의 조합장이 어제 통화했습니다. 사료를 특별히 개발해서 5가지를 먹여서 키운 우선 드시고 암소. 왜 남은 걸 먹어요? 저하고 둘이 이렇게, 왜냐면 전현희 의원님 오늘도 많이 활동하셔야 되고. 혼자서 다 먹으려고. 실장님 오늘 겸공하고 여기 오면 일 다 끝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법사에 있어요. 맞다. 메인게임. 두 분이 다 같이 가셔야죠. 네, 지금 법사에 곧 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은 왜 9시 반으로 땡겼습니까? 보통 10시에 하는데? 9시 반 사전회의. 민주당끼리? 네. 지금 그래서, 지난번 법사회 때 좀 그 부상 입으신 거 얘기하고, 전당대회 뭐 소감 같은 거 잠깐 들었습니다. 부상 입어가지고 남성이나 여성이 얼굴이 부으면 안 좋잖아요. 실제 부었어, 지금. 또 TV에서 찍히면은 그게 자료 화면으로 계속 나가면 이상하게 보여서 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라고 그 투쟁력이 있어가지고 끝까지 법사위를 지키면서 하더라고요. 회의 도중에 우리 이제 대표님이 걱정이 돼가지고 괜찮으니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허리 괜찮아요? 허리가 좀 아픕니다, 많이. 그러니까 파스도 붙이고 지금 병원도 다니신대요. 저는 어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골밀도 전에 촬영해가지고 어제 만났는데 디스크 3, 4, 5번이 본래 나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잘 유지된다. 제가 요새 그 허리 공부하고 있는데요. 허리 주변의 근육이 튼튼하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very good. 그 허리 조심하세요. 아무튼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국민권익위원장 하면서 권력과
국민 권익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이겼잖아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 국회의원 당선되면서도 이제 뭐 종로로 간다. 여기서도 또 우리 손목 밀었잖아요. 모셨잖아요. 그때 이미 당선의 기운이 쫙 있었죠. 중구 성동으로 가서 이미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가니까 딱 당선돼서 법사위로 와가지고 세게 투쟁을 하니까 이걸 우리 민주당 당원들과 국민들이 높이 평가하는 인정을 해주는 거죠. 지금 2등 하는데 나는 대단히 미안하지만 1등은 좀 우리 당을 위해서 이재명을 위해서 예. 김민석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또 그렇게 너무 솔직히 말씀을 아니 좀 내가 지금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집권을 위해서 행동을 하지 뭘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 2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1등 하지 마세요. 2등만 하시라는 말씀. 실장님 얘기 나온 김에 또 봐줘야 될 사람 있으면 말씀하세요. 지금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 5등 안에 들어가야 될 사람, 또 봐줘야 될 사람. 지금 어차피 편파적이시잖아. 우리 호남 정치 복원을 위해서는 예. 그래도 민주당은 호남이 본산인데 지난 6년간 3번의 지도부 경선에서 호남 최고위원이 탄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가장 큰 책임이 있지만은 저한테도 뭐 하느냐 민주당에서 민주당이 우리가 이렇게 표를 줘도 호남에 뭘 해주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 이번 4번째 예. 지금 민영배 의원이 도전을 했습니다. 예. 민영배 의원은 현역 유일한 의원이 이재명을 맨 먼저 지지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노무현 때 천정배 의원처럼. 그렇지. 예, 노무현 천정배, 이재명, 민영배. 이 광주 의원들이 빨라요. 촉이 빨라. 그리고 소위 검경 수사권 독립, 검찰 조정을 할 때 탈당을 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광주에 하나도 없으면 안 된다. 예. 거기는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거긴 1등 바라지 않아요. 1등 하지 마라. 1등은 김민석, 2등은 전현희. 그렇게 하고 싶어요. 자원 5명 중에서 1등 할 거예요? 5명 중에서 3명에 대해서는 의사를 밝히셨으니까 뭐 다 채운 건 아니니까 참고해서 뭐 그러면 이제 강선우도 잡히고 눈에 다 잡히지. 그러니까요. 8명 다 한준호도 잡히고. 예. 또 지난주 방송에서는 또 뭐 진정원 인정받은 사람은 정봉주다라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야, 저 큰 걸 먹었는데요. 예. 정봉주 의원은 그 투쟁에 대해서 전현님 많이 드세요. 늘 다 드셔야 됩니다. 그거. 국회 입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당원과 국민들이 도덕적 보상을 해주고 전현희 의원이 이렇게 확 올라온 것은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법사위에서 이 투쟁력에 대해서 당원이 보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아니 한우가 그냥 진짜 살살 녹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해남 그 축협 사람들이 이걸 설명을 제대로 못해요. 보니까 이 사료가 미국산 사료가 아니고 해남에서 그 황토 기운 먹고 큰 풀들을 잘라가지고 사료를 만들어서 진짜 좋은 풀 먹고 자라는 한우고 이게 살살 녹아요. 정말 우리 흔히 한우 먹을 때 녹는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한우를 많이 먹어보지는 않았는데 그 투뿔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이게 원뿔이거든요. 원뿔인데 투뿔보다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해남 축협 한종의 조합장은 뭐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특수사료 5가지 개발해서 그걸 먹여서 새끼를 한 번도 안 낳은 암소를 미경산우. 그런데 그걸 이경산우
한우 이걸 설명 안 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그 애기 안 난 함소다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못 하니까 다 하는데 하시면서 뭐. 어떻게 됐든 지금 현재 충분하게 한우가 보급되지도 못해요. 예. 지금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량도 별로 안 되더라고요. 예, 양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해남 땅끝 한우를 해남 축협에 들어가면 살 수 있고 또 해남 군에서 하는 장터, 예. 해남 미소 그건 제가 거기를 들어가면 예, 다 예. 나와요. 그래서 이 해남 땅끝 한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일단 오프 매장에서는 해남을 가야만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는 해남 미소라고 해서 해남 군에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 거기 가면 살 수 있는데 요새 복날이라고 뭐 김치, 마늘 이런 거 20% 세일하더라고요. 한우도 전국적으로 세일하고 지난번 주에도 소개했지만은 완도 전복도 예, 거기 다 팔더라고요. 제가 이걸 예. 먹으니까 예. 맛있게 먹는다는데 예. 저는 잘 먹어요. 예. 그래서 해남 미소 검색해서 온라인 쇼핑몰 들어가시면 됩니다. 전 의원님 어떠세요? 좀 드셔보시니까. 네,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다는 말 말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네, 제가 아침에 식사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예. 고기는 아침에 잘 못 먹어요. 근데 지금 계속 손이 가가지고 살짝 또 방송에 혹시 너무 잘 먹는다 이렇게 예. 말 오늘 가실 참을 때 수가 없네요. 다 너무 드세요. 맛있어서. 다 드시고. 아, 이렇게 큰 예, 걸. 이따가 드실 때 죄송해요. 카메라 잡지 마세요. 아니, 아니 잡으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예, 그냥 예. 미안해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전현희 의원이 추천하는 해남 땅끝 한우였습니다. 예. 실제 아무래도 이제 뉴스 좀 얘기하고 전당대회 가야 될 것 같은데, 어제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끝났잖아요. 62%? 어떻게 보세요? 63%. 63%. 예. 예상은 했지만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의 패배다. 윤김 부부의 패배다. 그리고 역시 민심이 과학이다 하는 예. 것을 입증했는데요. 지금 보면은 한동훈 대표는 국민의 눈높이를 주창하면서 김건희 영부인의 수사가 잘못됐다. 예. 최상병 특검 같은 것을 가능성 있게 예. 언급을 하더라고요. 예. 상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꼬리를 완전히 내렸어요. 전당대회 와서 우리는 하나가 되자. 과거처럼 하나다. 과거도 하나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얼마나 급했으면 오늘 당장 예. 당직자들. 당직 지도부를 당선된 사람들. 이제 초청해서 용산에서 식사를 하신다는데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 예. 특히 저하고 가까운 제 옆방 인요한 예. 최고위원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렇지만은 한동훈 대표 등 새 지도부가 민심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상병, 김건희 영부인 수사가 잘못된 것을 알고 야당과 대통령은 빼고 안 하니까 예. 협치를 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근데 오늘 뭐 용산으로 새로 선출된 사람들 불러서 뭐 밥 내고 한다지만 기본적으로 수컷 침팬지 1번하고 2번하고의 갈등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당분간은 봉합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당분간은. 네. 그러나 이제 문제는 지는 태양이고 예. 떠오르는 태양이 한동훈 대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격히 국민의힘 의원들은 옮겨간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민심과 이 김건희 영부인의 오만을 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예. 지금 우리가 검찰 수사
이건 완전히 김건희 여사가 검찰들을 대통령실로 소환해서 도둑 수사, 가짜 수사를 받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6일 내일 모레 우리 법사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계 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를 불렀는데 예. 안 나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저는 그러니까요. 나오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예. 김건희 여사님, 우리 법사위원들도 대통령실로 불러서 거기서 청문회 합시다. 그럼 우리는 예. 핸드폰 절대 안 가지고 갈게요. 전현희 의원님도 법사위원이신데 그렇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김건희도 안 나온다. 이원석 우리 검찰총장도 이번에 이제 증인 소환을 했는데 불출석한다. 뭐 이러는데 이분들은 자신들이 법위에 군림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 이렇게 소환을 하고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일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력이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검찰총장도 정말 오만하게 자신이 뭐 법위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지 안 오겠다. 김건희도 안 오겠다. 대통령실, 지난번에도 대통령실 증인들이 다 불출석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단죄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거기에 관련돼서 지난번에 불출석한 증인들은 지금 고발장 예. 지금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고발 조치를 할 아, 겁니다. 그런가요? 그리고 김건희, 뭐 이원석 다 만약에 이번에 금요일에 출석하지 않으면은 또 그에 상응한 조치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사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자신들은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남편이 대통령의 영부인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영부인 본인이 대선에 얘기한 것처럼 조용히 그냥 내조만 하고 있든지. 근데 예. 지금 사실은 이 거의 모든 이런 그 정권의 그런 현안들에 관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와서 청문회장에서 국민들에게 제기되는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든지 아니면 사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지. 지금 와서는 나는 뭐 그게 관여였고 나는 그냥 일반인이니까 예. 그런 걸 못해.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냥 국민들의 이 심판에 완전히 기름을 끼얹는 거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러니까 전현 의원은 세네. 카피 감각. 아직도 잘 모르는 거야? 대한민국의 루이 14세는 김건희다. 영부인의 국가예요, 대한민국은. 마리 앙뚜아네트가 아니라 예. 사실은 루이 14세 루이 14세 태양왕이었습니까? 이미 국가다. 예. 영부인이 국가다. 이런 생각으로 검찰도 소환해가지고 조사를 받는다고 하면은, 아니, 우리, 어때요? 법사위원들도 좀 소환해가지고 그리 가면 되지. 뭘 그리 말이 많아요. 그 대신 우리는 절대 핸드폰 안 가지고 갈 테니까 꼭 불러주세요. 핸드폰을 그 얘기를 아까 오시기 전에 좀 했는데요. 세상에 피의자를 아련하러 간다. 홀검 아니냐. 핸드폰도 뺏긴 검사. 이런 나중에 이 검찰 역사를 책으로 낸다면 핸드폰을 빼앗긴 검사. 이걸 제목으로 하자고. 이건 대한민국 검찰 역사에 가장 큰 오명을 예. 기록했어요. 검찰이 죽은 날입니다. 7월 20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직 영부인들이 조사받은 선례는 이순자 여사 등 있어요. 네. 두 차례. 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영부인이 조사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예. 이걸 이원석 검찰총장은 소환조사해라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는 포털라인에 세워서 가야 된다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저희들 조사받을 때처럼 이렇게 불러서 조사하면은 조사 중에 예. 영부인을 조사 중이다 예. 하면은 나갈 때 이제 기자들이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야 이걸 대통령실 경호처럼 대통령실로 불러가지고 나 좀 수사해봐.
그리고 내가 깜빡한 우리 비서관이 안 돌려줬어. 예.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 지시를 해야지 예. 진상 파악을 하라고 해서 이건 잘못이다 했는데 이것도 못하겠다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간섭하지 마라. 이런 검찰, 그러니까 이원석 검찰총장도 26일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나와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검찰의 이 오점, 오명의 역사를 그래도 좀 정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근데 그 다음 또 안 나온다는 거. 안 나온다고. 예, 이번에 어제 이제 김건희 조사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조사하고 그다음에 명품백 수수 예. 그 조사를 검찰이 한 건데 권익위에서 김건희 명품백 풀어줬죠. 수수에 관해서 무혐의 면죄부를 줬잖아요. 검찰의 그 김건희 수사는 이 명품백 수사에 관해서는 또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이건 사실상 쇼다. 왜냐하면 그 명품백 수수는 처벌 대상이 부인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민간인은 이 청탁금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고 공직자만 처벌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구조가 부인이 백을 받은 것에 대해서 공직자인 대통령이 그걸 신고하고 예, 반환하도록 돼 있고 그걸 위반한 건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는 대통령의 범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뭐 대통령 행정관이 범죄. 반환을 했니 많이 지시를 했니 많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거는 조사를 할 필요도 없고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대통령이 부인이 백을 받은 걸 안 순간 그걸 반환하고 신고했냐. 요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김건희의 백 수수 사실이나 수수 사실만 확인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반환했는지 지시했는지 이거는 아무런 대통령의 법 성립에 영향이 없다. 그러면 여기에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권익위에서 발표했고 검찰에서도 발표하면 이걸로 퉁치고 끝내려고 할 텐데 검찰의 노림수는 이거라고 보고요. 검찰이 그러니까 또 면죄부를 주려는 거예요. 근데 법리상으로 면죄부를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핵심은 대통령의 범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안은 대통령을 불러서 대통령이 신고하고 반환했냐 확인하면 되는데 사실 신고하지도 않았고 반환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무조건 대통령의 범죄인데 엉뚱하게 지금 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거 정권 바뀌면 그러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사실로 딱 증명해 준 거예요. 검찰 수사도 김건희 여사의 중전마마 수사도 다 밝혀졌는데 황제 아니었나? 지미 국가는. 이 수사권 배제 문제가 큰데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수사권 배제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한 것은 검찰총장이 현역 검찰총장의 부인을 조사하니까 수사권을 배제시켰어요. 지휘권을. 그리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후보가 됐기 때문에 배제를 시켜줬다고요. 그러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수사권 지휘권, 수사 지휘권을 다시 복원시켜줘야 되는데 돌려줘야죠. 이 양반이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지령이었습니까? 누구의 지령인지 그거야 큰 손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남편? 서로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대표는 악어의 역할인데 그런 관계인데 어떻게 됐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권 복원을 시키지 않은 것은 저는 직무유기다 이렇게 보는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박성대 현 법무부 장관한테 수사권 복원시켜 주십시오 하니까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다 지금 우리 전현희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큰 손에 의해서 움직여졌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100번을 얘기해도 저는 특검이 왜 필요한가 하는 것을 증명시켰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동훈
대표가 민심을 가지고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하면은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빨리 수용해서 예. 이루어지는 것이 민심과 함께 가는 대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이제 시간이 지금 9시 반에 국회 법사위에서 이제 민주당 의원들께 박은정 의원은 참석 안 하시는 거죠? 참석해요. 아, 거기도 참석. 우리는 야당 의원 간담회예요. 네, 그렇죠. 그 박람회는 이어지는 거고. 아, 그럼 당 안에서는 또 전현희 의원님하고 이어지는 거고. 예. 그거는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법사위 소관인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되면서 법사위에 이제 한동훈 특검법이 먼저 올라오냐, 김건희 특검법이 먼저 올라오냐, 이런 것이 좀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느 법이 올라와야 반란표가 나올 거냐, 이제 이 얘기죠.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특검법은 조국 혁신당에서 발의했지만은 예. 아직 법사위에 상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정치에는 되게 금도가 있어요. 예. 상대당 대표나 원내대표들은 서로 존중을 해주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지도부들이 어떻게 합의하려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김건희 특검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재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을 통해서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동조하는 것이 더 빠르겠다. 최상병 특검이 더 빠를 수 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이 특검을 찬성하지만은 우리 민주당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임명해라 하는 거고, 한동훈 대표는 절충안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예, 특검으로 하자. 이것은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에서 합의할 일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잘하면은 타협의 길이 열릴 것 같아요. 그래서 최상병 특검과 동시에 김건희 특검도 그러한 정치적 흥정 타협을 하면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한동훈 특검은 자기가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고민할 거예요. 근데 그게 올라오면 친윤석열 쪽 의원들이 찬동할 수도 있죠. 당연하죠. 예, 예. 그러나 그러한 정치,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한동훈 대표가 최상병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추이를 예, 봐야지. 예, 예. 지금 당장은 조금 존중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예, 예. 저는 이 한동훈 대표가 본인의 그 국힘의 대권 주자의 길을 걸으려면 그러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은 갈라설 수밖에 예. 없다. 그 계기와 시점이 궁금한 거죠. 예. 그래서 이미 그런 노선을 밟았고요. 그 나경원 의원이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뭐 패스트 트랙,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이 그 뭐 수사를 했고, 예, 예. 그리고 또 뭐 국정농단 사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자기는 한 거다. 예.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미 칼을 겨눴거든요. 과거와 이 선긋기를 한 그래서 거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이제 서로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한동훈으로서도 자신의 존재 의미나 그 대권 주자로서의 그 공고히 하려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계속 각을 세우고 갈 수밖에 없다. 예. 그런 이제 지금 상황이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63%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에 그 전당대회에서 계속 그런 노선을 표현을 했는데 그 길을 갈 만하다.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준 거다. 그래서 자신감을 얻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최혜병 특검이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이거는 탄핵으로 가는 그런 이제 문이 열린 거다 이렇게 자기들이 표현을 하는데, 스스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이 수사 외압 거기에 관여가 되어 있다는 걸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밝혀지면 대통령 탄핵으로 갈 수 있다 생각을 하니까 저렇게 적극적으로 막는데, 오히려 한동훈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오히려
동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렇게 가야만이 본인의 길이 열린다. 그래서 좀 국면이 달라질 거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최혜병 특검도 그 국민의힘과 잘 협상을 하면 다시 재의결을 할 때 통과될 가능성이 예. 좀 열렸다. 이렇게 예. 보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의 길도 어느 정도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거기가 포인트 같다. 네. 그러니까 수컷 침팬지 1번이 2번을 계속 길들이려고 하겠지만 최혜병 사건 특검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균열이 시작될 것이다. 두 분 다 그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민주당 전당대, 민주당이 국민의힘 전당대가 시작될 때 저는 분화가 되고 있다. 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미 분열의 길로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음. 그리고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승리는 윤석열, 김건희 몰락을 예고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ooner or later 곧 예, 붕괴된다. 예,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예,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이라도 예, 민심을 믿어야 돼요. 예, 예. 민심과 함께 가야 돼요. 예,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민심과 함께 가야 미래가 있지. 어떤 경우에도 민심을 저버리면 안 된다. 민심은 뭐냐? 최상병, 김건희 특검 해라. 이번 검찰을 보더라도 절대 믿을 수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 예. 좀 더 많이 여쭙고 싶은데 9시 지금 12분입니다. 9시 반부터 국회에서 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 또 공교롭게 또 다 두 분 법사위원이세요. 그래서 가시고 전현 의원님은 한번 좀 나중에 더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가능하면 전당대회 전에. 네. 예, 예. 박지원 식탁에서 너무 툭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자리에다가 공천을 3명을 하셨어요. 김민석, 민영배, 전현희.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이 누군가는 아니, 마음을 안 밝히시는 거죠. 저는 전현희 의원은 들어와요. 예. 들어오지만은 진짜 우리 당과 지금 보면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요. 우리 당원과 국민들의 집단지성이 무서운 결과를 예. 예. 표출시키고 있다고요. 민주당은 뭐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 예. 그러니까 여기를 대통령 후보로 보내야 된다. 나는 김두관 후보가 좀 20, 30% 가져갔으면 좋겠는데 안 되더라고요. 90%를 보내고 있어요. 예, 예. 이런 집단 지성도 무섭지만은 최고위원 경선에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불러서 유튜브 나가고 한 사람들이 몇 사람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더라고요. 저도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네. 예, 예. 무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박지원 실장님 공천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 무시하고 그 투쟁, 예. 과거의 능력 예.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거 보면은 네.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민주당의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제발 미안하지만은 전현희 의원한테 김민석 2등만 하시라. 2등만 하시라. 이게 덕담이지. 어떻게. 그러니까 1등 하고 싶어서 얘기 안 하잖아. 아니요. 그는 이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당원과 무서워. 지지자분들이 1등 하시는 하시겠다는 거라.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그 명령과 처분에 따를 생각이고요. 뭐 다들 훌륭하십니다. 김민석 우리 의원님도 제가 아니 훌륭하지. 그 중에서 존경하는 선배님이시고 훌륭한 것으로 보면 전현희 1등. 네, 자, 여기 네. 그 제가 권익위원장 때 그 탄압받은 그런 예, 기록, 기록이죠. 불화살의 투사 전현희가 어떻게 예. 탄생했나 예.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이 메디치 예, 미디어에서 예, 예. 책을 출판했는데 책이 좀 요즘 잘 안 팔린다고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구입해서 이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기억나는 건요. 그 조계사에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현금 하나도 안 받고 다 신용카드로 딱 결제하게 했고, 그리고 그날 오신 독자분들이랄까 팬분들이 진짜 전국구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아니, 그분들이 도와주시는 것 네.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옛날에 해봤잖아요. 예. 같이 해봤는데 야, 곳곳에 다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한테 전화 와요. 전현희 의원 도와야 됩니까? 그러면 내가 돕지 말아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신세졌으니까 잘 돕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두 분이 이 무서운 분이에요. 대한민국 무서운 분. 천지에 던지는 그물망의 크기나 방식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아, 같은 게 아니라 훨씬 초월하고 있어요. 와, 대표님한테 야.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니, 나 그런 전화 연락처를 다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이분한테 연락 주세요, 이분한테 연락 주세요 하는 문자가 하루에도 수십 통이 옵니다. 그래서 짬나는 대로 그분들한테 그냥 전화를 드리는 거죠. 모르는 분들인데. 그런데 이 광주에 예. 노조 운동하는 아주 골수. 광주 분도 그때 출판 기념회 많이 왔어요. 그분은 저한테 말이죠. 물론 하겠지만은 안 하면은 광주 못 온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좀 공갈 좀 치지 마라 그래요. 자, 예. 또 회의에 가셔야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민주당의 조자룡이 되겠다는 전현희 의원님 모셔서 박지원 실장님의 전국 해설 그리고 덕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기 한 점씩 더 드시면서 해남 미소 잊지 마시고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제가 민주당이 골드보이 됐잖아요. 네. 내가 안 가면은 안건조정위원회 올라오면은 조배숙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예. 안 하니까 되죠. 정청래 위원장이 저한테 아주 끽소리 못합니다. 지금 본인이 안 가시면 회의가 안 열린다는 얘기를 이렇게 길게 여세요. 제가 안 가면 저기서 안건조정위원회 올려버리면 큰일 나. 네,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의 골드보이가 됐다. 스마트보이였어요. 스마트보이, 골드보이. 요 한쪽씩 더 드세요. 네. 드시고 그래가지고 가세요.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도 제가 꼭 당선돼야 골드보이 역할을 한다. 명심하십시오. 하나 더 드시죠. 나는 큰 거 먹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기 같은 것을 아니, 크게 그 전현희 의원님은 조자룡이고 박지원 실장님은 황충이세요. 황충이 왜 그 나이가 많이 먹고도 뭐 술 한 말, 고기 뭐 돼지 반 마리 먹었다는 그 삼국지의 장군 있잖아요. 아니 그 큰 고기 한 점을 다 드시네. 그래야 맛있어요. 진짜 맛있네요, 고기요. 정말 부드럽게 살살 녹아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침부터. 예. 우리 전현희 의원도 잘 돼야 되지만은 메디치 메디어, 박지원 식탁도 잘 돼야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합니다. 전 의원님도 한번 좀 추천 좀 해주시죠. 예. 네, 제가 책을 낸 출판사이기도 하지만 메디치 미디어가 우리 민주진영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디치 미디어 유튜브가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9시 18분 방송 마치겠습니다. 하나 남았으니까 마지막 먹겠습니다. 드세요. 아이고, 그럼요. 뭘. 실장님 드시는 거야. 법사위 회의를 하러 회의장에 들어오는 의원을 저렇게 물리력, 폭력을 행사해서 고통스럽게 합니까? 들어오는 과정에서 밀치고 몸싸움 과정에서 제 오른쪽 뺨을 누군가가 이 정도는 파셔야죠. 확실히 파헤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끊임없는 창고가 있으니까 이 정부가 특성이 그래요. 무한대로 제공해줘. 8시 50분부터 네. 30분 정도 매주 화요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김영환이 탈탈 탈탈 탈탈탈 털어드립니다.